시작해도 되니? 교과서는 어딘지 지금 다 알지? 얘들아, 선생님 시작한다.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봤더니 artist가 지금 주어지. 근데 너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해 줄 테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이해하려고 해야 돼, 진짜로. 뭐냐면 지시어 때문에 그러거든. 지칭 대명사. 여기 이번 지문에선 너네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대이랑 대열 한 문제 무조건 걸어낼 거야. 한 문제. 지문 전체에서 특정 부분 찍어서 분명히 낼 거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명사가 뭘 가르치는지 일일이 다 짚어줄 거거든.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 얘들아. 이해를. 그럼 여기 봤더니 예술가들은 바로 work music인데 얘들아, 예술가들은 뭐해? work music은 마술을 부리다지. 사실. 그러면 왜냐면 마술을 일한다니까 마술 부리다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잖아. 예술가들은 마법을 부리는데 얘들아 뭘 가지고 마법을 부린대? 그들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고 마술을 부린대. 첫 번째 문장부터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예술가들은 시각 이미지 갖고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잖아. 이거 갖고 이제 마술을 부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지. Their colors라고 얘기했는데 저 대열 잘 생각해 볼까? 저 대열은 artist가 아닙니다. 저 대열은 얘들아 뭘 얘기하는 걸까? 왜냐면 색과 모양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색이랑 모양을 갖고 있는 애는 누구겠니? 그치, 이미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저 이미지의 색과 모양들은 can fool us래.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fool, 속이다. 속이다. 그래서 저 색과 이미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 때때로. 근데 뒤에 their works 나왔지. 그들의 작품들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들아 작품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누구야? 작품들 갖고 있는 애들은 누구지? 아티스트지. 그러면 이번에 이 대열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아티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들의 작품들이 confuse한데, confuse가 무슨 뜻? 혼란스럽게 해. 우리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뭐와 함께? 그들의 extreme reality, 극단적인 뭐와 함께? 현실성과 함께 우리를 뭐하게 한다? 혼란스럽게 해.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의 작품이 너무나 초현실적이니까 이런 초현실적인 현실성과 함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 이게 그림이야 진짜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예술가들은 turn A into B 보였어야지. turn A into B. A를 뭐로 바꾸다? B로 바꾸다. 그러면 예술가들은 일반적인 이미지를 뭐로 바꿔내는 거지? something strange. 뭔가 뭐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바꿔내거나 그 다음에 병렬 구조 make 어디서 병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얘가 동사 one,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동사 two. 예술가들은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wonder, 뭐하게?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지. 뭐에 대해서?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데 그것들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걸까? ordinary image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문법적인 것도 봤더니 얘들아 make는 무슨 동사라고 배웠지? 사역동사. 그러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누구 써야 돼? 원더는 동사 원형까지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볼게. 얘들아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시각 이미지로 마법을 부리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그들의 색과 모양이라. 그러면 색과 모양 갖고 있는 건 누구? 이미지지. 그 이미지의 색과 모양이 결국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작품들인데 작품 갖고 있는 애들 누구? 예술가들이지. 예술가들의 작품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뭐로? 굉장한 현실과 함께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한다. 초현실주의 얘기하는 거지. 근데 다른 때에 이제 예술가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미지를 뭔가 기괴하게 바꿔놔. 기괴하게 바꿔놔서 우리를 이제 뭐하게 만드는 거야? 궁금하게 만들지. 뭐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대명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두고두고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넘겨도 됩니까? 넘긴다 여기. 넘겨서 이게 미리 말하지만 5단원은 4단원이랑 달리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아, 예술가들은 또한 be able to가 무슨 뜻? 뭐뭐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또한 paint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는데 images 뭘 그려? 이미지를 그리는 거지. 근데 어디로부터? 그들의 꿈으로부터 나온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이미지 어디다 그릴 거야? 캔버스에다가 그리는 거지. 캔버스가 뭔지 알죠? 화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네. 예술가들은 그러면 초현실적인 내용도 그리지만 어떤 내용도 그리는 거지?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한 그림도 그리네. 그치? 그러면 with their magic인데 그들의 마법과 함께인데 여기서 there은 누굴까 하고 봤더니 누구? 예술가들이죠? 그쵸? 이런 예술가들의 마법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마법은 사실 진짜 마법이 아니라 뭘 하는 거지? 그림으로 발휘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마법과 함께 예술가들은 can fascinate. fascinate가 무슨 뜻이지? 매력을 발휘하다죠? 이런 예술가들은 우리한테 뭐 할 수 있어? 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 us.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어. 어디로부터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지? 우리의 everyday lives. 어디로부터?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우리를 뭐 할 수도 있어? 데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마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예술가들이 왜 마법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해? 막 호기심도 생기고 흥미로움을 느끼게 되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로부터 우리의 현실로부터 우리가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술가들이 하는 역할이니까 이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마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여기까지도 지문 내용 이해됐나? 넘겨도 되죠? 넘겨서 이제 우리가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imitating reality야. imitate가 무슨 뜻이지? 모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imitation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명품 imitation 이런 거 막 있잖아. 그러면 현실 모방이지. 그럼 이제부터 할 얘기는 얘들아 어떤 얘기 할까? 예술 중에서도 어떤 예술 얘기할까?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들 아니면 정말 똑같이 그린 작품들. 정말 똑같이 그린 작품들 얘기할 거야. 그래서 과거에 주 목적이야. 뭐의 목적하고 봤더니 많은 화가들의 목적. 그래서 진짜 주어는 페인터스에 속으면 안 되고 누구에 맞춰줘야 돼? 꼴에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 단수 복수 중에 당연히 누구 나와? 단수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과거에는 많은 화가들의 목표는 뭐가 목표였던 거야? imitate reality. 현실을 뭐 하는 게 목표였던 거지? 모방하는 게. 그래서 과거에 이런 화가들은 뭐가 포인트였던 거냐면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one popular story.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인기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나온 이야기?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이야기지. 이 이야기는 tells, 말해주지. 이야기는 말해줄 건데 누구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두 명의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얘들아 뒷내용 우리 투시하고 가볼까? 이제부터는 극사실주의로 그림을 줄인 몇 명의 화가? 두 명의 화가에 대해서 이제 실존 인물을 풀어 가겠지. 그치? 그래서 봤더니 they wanted to prove their skills래. 그럼 여기 they 누굴까? 대명사 다 잡으면서 갈 거야. they 누굴 것 같아? 상식적으로 두 명의 유명한 화가들이죠. 이 화가들은 wanted to prove. prove가 무슨 뜻?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들의 기술을 뭐 하기를 원했지? 입증하기를 원했죠. 어디 속에서? 컴피티션에서. 컴피티션이 뭐지? 경쟁, 경기. 그러면 경쟁에서 자신의 기술들을 뭐 하기를 원했다? 입증하기를 원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봤더니 얘들아 두 명의 화가가 뭐가 붙은 거지? 경쟁이 붙은 거네. 그치? 경쟁이 붙어서 이제 그들의 그림 솜씨를 뭐 했을까? 서로한테 입증시켰겠지. 누가 더 사실적으로 그릴까? 하고. 왜냐면 사실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어니까. 그러면 one of them인데 여기서 them은 누구야? 그들 중 한 명이라 그랬는데 them은 누구? two painters지. 그러면 두 명의 화가 중에 몇 명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painted grapes. 뭘 그렸대?
포도를 그렸대. 근데 이 포도는 어떤 포도인데 하고 봤더니 주격관계대명사 나왔지. 근데 여기 별표 좀 칠 거야. 왜냐면 이번에 첫 번째 문제 구간 무조건 이번에 이건 문제가 실릴 거야. 뭐냐면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이게 문제 포인트입니다. so 형부 that so 형부 that 들어본 적 있지? 너무 형부에서 뭐하다 주어 동사 하다 라는 거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야? 여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도 이제 문법 문제로 좀 우리가 풀게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거 너네한테 얘기했는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이거 얘 그냥 가려보면 된다 그랬지. 이 so 가리면 형용사 써야 될지 부사 써야 될지 보입니다. 앞에 so를 가리면 되게 쉬운 문법이야 이거 사실. 그러면 해석한 다음에 문법 한번 설명해 볼게 얘들아. 그럼 여기 누가 보였냐면 so 보이고 뒤에 누구 보여? that에서 so that 나온 거 보이지?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 너무 뭐뭐해서 주어 동사 하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그 두 화가 중에 한 명이 뭘 그렸냐면 포도를 그렸대. 근데 그 포도는 looked so real. 너무나 뭐해 보여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였지. 근데 여기 왜 really는 안 되고 왜 real이라는 형용사 와요? 라고 하면 얘 가려봐. look은 이형식 동사지.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 여기 보어 자리잖아. 보어에 부사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써야지. 그치? 이거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새들이 실제로 try, 시도했대요. 뭐 하려고 시도했대? eat them. 그것들을 뭐 하려고? 먹으려고 시도했대. 그러면 우리 또 대명사 잡아볼까? 요 them은 얘들아 누굴 거라고 너네 지금 생각되니? 암기하지 말고 생각을 해. 뭐야 이거? 포도겠죠 당연히. 새들이 화과를 먹으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두 명 중에 한 명은 결국 뭐 했어? 포도를 그렸는데 그게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누구조차 착각했다고? 새조차도 이게 진짜 포도야? 하고 온 거지. 이거 솔직히 너무 약간 뻥이죠? 그쵸? 그 다음에 the other artist however인데 얘들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the other의 밑줄 좀 쳐볼까?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전제 조건 줄 때 화가 몇 명 있다 그랬지? 2명. 얘들아 우리 2명일 때 수량 형용사 원칙에 따라 원과 누구로 나눠? 2명은 원과 디아돌로 무조건 나눠야 되지. 그래서 여기 더 빼면 문법적으로 틀려.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러면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내용 뒤집겠다는 소리네요. 하지만 또 다른 화가는 won the competition. 누가 이겼대? 다른 화가가 won competition. 그 경기를 뭐 했어? 이겼네. 그럼 얘는 훨씬 더 뭐 했다는 소리야?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이겼는데 그때 그의 그림. 여기서 그는 누가 되는 거지? The other artist죠. 그의 그림인데 얘 뭐 그렸어? 커튼의 그림 그렸죠. 커튼 뭔지 알죠? 커튼의 그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색깔 바꿔서 해줄게. 안 헷갈리게. 이 그림이 fooled. 뭐 했어? 우리 fooled 배웠잖아 오늘. 속이다. 그러면 그 그림은 속였는데 누굴 속였냐? 나레이 but B. 나레이 but B가 무슨 뜻? A가 아니라 누굴 속이다? B를 속였다는 거지. 그러면 그 커튼은 동물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대? 그의 경쟁자 화가를 속였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컴마담에 후 나왔네. 우리가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해? 계속적 용법. 그 여기 대시나 대수로 바꿀 수? 없어. 그다음 컴퓨터는 사람이니까 후 쓴 거 문제될 거 없지. 그러면 이 경쟁자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봤더니 경쟁자는 tried, 시도했대요. 뭐 하려고? pour the painted curtain인데 여기 왜 painted가 나온지도 한번 공부해볼까? 얘들아 이 커튼은 스스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림이 그려진 커튼인 거야? 그려진 커튼이지. 커튼이 혼자 스스로 그리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런 바로 그림으로 그려진 이런 커튼을 pull aside 했대. aside가 옆으로 제치다지. 그러면 커튼은 뭐 했다는 거야? 제치려고 tried 뭐 했다고? 시도했어. 근데 왜 이런 행동한 거지? to see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했대? The picture behind it. 그 뒤에 있는 뭘 보기 위해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커튼을 제치려고 뭐 했다는 거야? 시도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사실적으로 그 뒤에는 그림이 있었니 없었니? 그림이 없었고 그냥 그 자체가 뭐였던 거야?
그림이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누가 보이냐면 이 그럼 정확하게 잡아볼까? 얘들아, 이 it은 누구지? 그것 뒤에 그림이 있을까 봐라. 그럼 그것은 사실 뭐야? painted curtain이네요.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뭘 한 거지? 승리를 한 거야. 왜냐면 앞에 사람은 초현실주의로 그려서 새를 속였지만 얘는 자기의 경쟁자인 누굴 속인 거야? 화가가 이게 진짜 커튼인지 그림인지도 구분을 못했던 거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지금 천천히 해서 문법도 사실 다 짚어주고 있는데 다 보이지? 뒤에 넘긴다. 뒤에 넘겼더니 this kind of realistic art야. realistic art 밑줄.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돌려 얘기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단어로 표현을 하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표현한 거는 얘들아 뭘 표현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사실주의적인 그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종류의 사실적인 아트는 was popular. 굉장히 뭐가 있었다고? 인기가 있었지. 듀링은 뭐뭐 동안이잖아. 언제 동안 인기가 있었어? 그리스 시대랑 언제 동안? 로마 시대 동안 뭐가 있었다?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에도 또 인기가 있었대? 르네상스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 한 문장은 어려울 게 없네요. 그쵸? It's purposed래. 그러면 이제 it이 지칭하는 건 여기서 뭐야? 하고 한번 정확히 잡아볼까? it가 지칭하는 건 realistic art겠죠.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현실적인 예술의 purpose, 뭐는 목적. 얘들아 현실적으로 그림 그리는 목적은 뭔데? 하고 봤더니 현실적으로는 그림은 이거 하는 것이래.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로 이제 무슨 역할 한 거야? 비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 한 거지? 현실적으로 그린 목적은 capture a moment. 한순간을 확 잡아내는 거네. 시간에 있어서 한순간을 잡아내서 hold it forever. 그것을 영원히 뭐하고 있는 거야? 보유하는 것. 그러면 초현실적으로 그린 건 뭐야? 시간에 있어서 한 타이밍을 확 잡아서 그걸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저기 또 잡아볼까? it이 의미하는 건 뭐지? 얘들아 여기서 이 또 정확하게 또 봐야지.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지? A moment in a time이 이번에 여기로 들어갔네. 그래서 얘들아 이번에는 어디서든 대명사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 지문에서는 대놓고 이걸 유도했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무조건 낼 거야. 그래서 너네도 집에서 연습할 때 이거 일일이 대명사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그냥 이해를 하면서 가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왜냐면 이거 한 번에 못 외워 이거 다. 너무 많아서. 그러면 in this picture 어디 그림에서? 이 그림 속에서. 이 그림은 얘들아 어떤 그림이냐면 초현실적인 그림이지. 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 표지에는 아마 밑에 그림이 있을 거야. 그치? 오른쪽에. 이 그림에서 한 소년은 seems to는 뭐뭐인 것 같다죠? 한 소년이 emerge 하고 있대. 근데 우리 emerge 이전에도 한번 한 적 있어. 얘들아 앞에 단원에서 emerge 무슨 뜻? 나타나다. 이거 내가 자동사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는 목적어도 없고 무슨 태도 쓸 수 없어? 수동태 못 씁니다. 한 소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로부터? 그 그림이 어디로부터?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그 소년이 진짜 그 그림 속의 어두운 부분에서 실제로 기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넘겨도 되나? 넘긴다. 빠르니? 그 다음 봤더니 he has야. 그럼 여기 he는 누구냐면 그림 속에 있는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 그림 속에 있는 subject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가지고 있는데 one foot, 한 발을 어디에다가 올려놓고 있지? frame, 틀. 액자 틀이죠. 틀에 한 발을 뭐 해놓고 있어? 올려놓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앞 단원에서 기가 막히게 많이 한 거 봤더니 seemingly trying 해서 이걸 우리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사실 바꾸면 어떻게 돼? As he tries가 되겠네. 그대로 응용한 것뿐이야. As he tries. 그치? 그러면 seemingly 겉으로 봤을 때 그는 trying 시도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냐면 잡아당기고 있는데 누굴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어디 밖으로? 그
장면 밖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자기 스스로를 그 장면 밖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건 사실 의역으로 풀면 뭐야? 그 액자로부터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법 잠깐 설명해주면 여기 제기대명사가 왜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얘들아 잡아당기고 있는 애가 누구야? 그 소년이죠. 그러면 풀이라는 동작을 기준으로 주체랑 목적어가 뭐하지? 같아. 그러면 우리 이거 뭐로 바꿔야 돼? 제기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니 이거 문법? 그 다음 봤더니 to these artists 누구한테 있어서 이런 예술가들 얘들아 이런 예술가들은 어떤 성격 가진 예술가들이지? 사실주의적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지 이런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이 뒤에는 잠깐 앞에 봐야 될 거야. 구조 분석 봐야 되니까 지금 필기하면 안 돼. 놓치지 마. what부터 시작해서 묶어볼게. 그럼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지. 그래서 matter이라는 동사부터 나왔는데 얘들아 matter이 중요하다라는 완전자 동사야. 그럼 얘는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most라는 부사까지만 묶었을 때 얘가 이제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matter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동사기 때문에 무슨 태 쓰면 안 돼? 수동 태 쓰면 안 돼. 그럼 문장이 진짜 동사는 was. 그 다음에 vividness가 무슨 뜻? 보어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근데 vividness가 무슨 뜻이야? 생생함, 생기. 그러면 얘들아 그대로 해석해봐. 그러면 이런 예술가들에게 가장 뭐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의 뭐다? 생생함이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적 화가들이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됩니까? 넘겨도 되나? 넘겨도 돼요?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telling stories,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전히 예술가들의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내용을 끌고 갈 건데 몇몇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런 예술가들은 이용하죠. 이용하는데 뭘 이용하냐면 illusions, 착시를 이용할 거야. 착시를 이용할 거, 착시 이용해서 어떤 행동할 거야? To tell a story,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전 내용이랑 약간 너네가 구분 지어야 돼. 이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매우 비슷하게 그리는데 주목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갖다 끌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착시라는 소재를 이제 이용하는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있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속에 착시 기법을 좀 섞어 놓을 거거든. 그 다음 봤더니 때때로 they, 대명사는 계속 잡고 갈 거야. 그들 누굴까라고 봤더니 앞에 나온 누구야? 몇몇? 아티스트들이지. 이 아티스트들의 특징은 뭐야? 일루전을 사용하는, 착시를 사용하는 예술가들이지. 그러면 이런 예술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드가 하이드 과거로 숨기다야. 얘들아. 그러면 이 예술가들은 뭘 숨기냐면 메시지를 숨기거든. 메시지를 어디에다가 숨겨놓을 거야? 그들의 그림 속에다가 숨겨놓을 거야. 근데 그림 속에 숨겨놓을 건데 어떻게 숨겨놓을 건데 하고 봤더니 누가 나왔냐면 여기 쏘가 나왔죠. 쏘가 나오고 그 뒤에 where이라는 누가 나왔지? 부사가 나왔지. so where 다음에 그럼 뒤에 누구 보여? that 보이지.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핵심 문법이잖아. so 형부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 끌고 갈 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이 화가들은, 이 예술가들은 그림 속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숨겨놔서 우리는 might miss them, 그것들을 뭐 하기도 한다? 놓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them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지? messages가 되는 거죠. 숨겨져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뭐 하기도 하냐면 놓치기도 해. 심지어 뭐 할 때 그것들이 are right before인데 right은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란 뜻이죠. 바로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단어 하나 또 중요하게 잡을 게 있어. before이 뭐뭐 전에란 뜻도 있지만 before이 두 번째 뜻으로 무슨 뜻이 있어? 뭐뭐 앞에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efore our eyes는 우리의 눈 전이 아니라 우리의 눈 바로 앞에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것도 정확하게 잡고 가면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건 messages죠 또.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명사 일일이 다 넣어서 우리 완벽하게 한번 해석해 볼게.
때때로 예술가들이 메시지를 그림 속에 너무나 잘 숨겨놔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놓치곤 합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그 메시지들이 바로 어디 있을 때조차도 우리 눈 앞에 있을 때조차도. 그래서 이제부터 보여지는 그림은 바로 뭐냐면 화가가 의도적으로 그림 속에 뭘 해나? 지금 illusions, 어떤 지금 착각을 줘서 메시지를 숨겨놓는데 그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발견이 되지 않게끔 유도를 해놓겠지. 여기 대명사랑 문법 다 얘기해 준 거 이해되죠? 넘깁니다. 넘겨서 봤더니 here's a picture. 여기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몇 명의 of two men, 두 사람이 나와 있는 그림 하나가 있대. 그러면 봤더니 다음 문장, 이거는 무조건 문제로 끌어낼 거야. 유도해서 무조건 학교에서 낼 거야. 어떤 식으로든. Between them are many ordinary objects 있는데 문장 구조 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한 문장은 얘들아 그냥 무조건 암기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유도해서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여기에 누가 숨어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R이 나왔으면 얘가 동사지. 우리 영어에서.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동사 앞은 주어가 돼야 돼 얘들아. 동사 앞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주어는 품사가 항상 누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 학생들아 라고 얘기할 때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 문장은 그냥 100% 뭐가 된 거다? 도치가 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봤더니 between them이라고 나왔어. between은 그러면 얘들아 전치사지 명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합하면 전명구네요 그냥. 그치? 그렇기 때문에 between them은 누가 된다고? 전명구야.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명구가 있으니까 이건 전명구 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다는 소리? 뒤에 있다는 소리. 그러면 뒤에 주어 누구 보여? many ordinary objects. 얘가 이제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them도 한번 정확하게 잡고 갈게. 또 요 them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앞에 누가 있어?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정확하게 다 잡고 가야지.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 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are 있는데 뭐가 있어? 많은 일반적인 물체들이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일반적인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어떤 물체에 하고 대신 이제 주격관계사로 수식해 준 거지. 그러면 그 물체는 룩은 뭐뭐처럼 보이다지? 근데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네. so, 형,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so 형부 대시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일반적인 물체들은 바로 look so real. 너무나 뭐해 보여서? 너무나 진짜처럼 보여서. 심지어 가장 작은 세부사항도 can be detected.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바로 감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that부터 detected까지가 앞에 있는 다 objects를 보여주는 거야. 주격관계사로 수식을 해주는 문장 구조. 그래서 이 한 문장 내가 외우라고 얘기한 건 도치도 들어갔지, 주격관계사도 들어갔지, so 형부대도 들어갔지. 문법 다 섞어 넣었지.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해됐으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 If you look at picture closely야. 만약에 너가 그 그림을 closely 어떻게 본다면 하지만 네가 만약에 그림을 어떻게 본다면 밀접하게 들여다본다면 근데 내가 왜 저기 however이 나오는지 연결사 암기 안 하고도 너네 내용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기 보고 너네 흐름 잘 따라가 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물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굉장히 작은 디테일조차도 우리가 다 감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사실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매우. 그러면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뒷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봤더니 그림을 우리가 closely 밀접하게 봤더니 당신은 will see 보게 될 건데 뭘 보게 될 거냐면 strange form 굉장히 이상한 형태를 보게 될 거야. 어디서? At the bottom center. bottom은 아래, center은 중심.
그러면 아랫부분이며 중심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보게 될 거래. 그치? 그래서 앞에 디테일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아니야 이상한 거 발견되네? 라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역점 연결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 봤더니 Can you tell? 당신 말하다, 구별하다, 알다. 너 알 수 있니? What it is. 그게 무엇인지에서 간접 의문문 나왔지. 간접 의문문 나오면 순서 어떻게 써? 주동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명사도 우리 정확하게 잡아봐야 되지. 이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야? strange form이죠. At the bottom center에 있는 이 strange form이 너 무엇인지 너 말할 수 있니? 또는 알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 지금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림 가운데 아래쪽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좀 이제부터 한번 파헤쳐 봅시다. 뒤에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In fact, 사실 it is a secret message. 그건 바로 뭐다? 비밀스러운 메시지야 라고 얘기를 했네. 그건 비밀스러운 메시지인데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냐면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뒤에서 예술, 화가가 hid, 숨겼어. 근데 얘들아 hid, hide의 과거로 숨기다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사야? 목관대죠? 목관대로 이렇게 수식해 준 거잖아. 그림 속에 화가가 뭐 해놓은 거야? 숨겨놓은 바로 비밀스러운 메시지였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it이 보면 it은 앞에 있는 it이랑 what it is에서 it과 같은 거죠. strange form이 되는 거지. 그 그림 속에 있는 이상한 형태는 사실 그림 속에 화가가 숨겨놓은 비밀 메시지지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선 봤더니 he distorted야. 그럼 여기서 he는 누구겠어? artist를 성별 구분해서 얘기해 준 거지. 그쵸? 그 화가가 distorted라는 단어, distort라는 단어 몰랐으면 이번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distort 왜곡시키다, 왜곡하다죠. 화가가 왜곡했는데 뭘 왜곡했냐면 shape, 모양 하나를 모양을 왜곡했는데 뭐의 모양? common object는 그냥 일반적인 물체죠. 일반적인 물체의 모양을 왜곡했네. 왜 왜곡한 거야? To make it harder to recognize인데 우리 얘들아 저기 선생님이 좀 긴 설명 좀 할 거야. 어떤 설명했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해줬어. make라는 동사 다음에 it, 형, to가 나오면 이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장 구조야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네가 make it harder to recognize 읽자마자 가목진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장 구조가 아니라 저 it 갖고 문제 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잡아줄게. 이 it은 지문에서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이런 common object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common object. 제가 여기에 들어간 거야.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 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가 일반 물체의 모양을 왜곡시켰지. 왜 왜곡시킨 거야? 그 물체를 harder to recognize, 알아차리는데 더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왜곡시킨 거지. 그래서 원래 사실주의 화가라면 딱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게끔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못 알아보게끔 모양을 뭐 한 거야? 왜곡시킨 거야. 바로 못 알아보게. 그래서 메시지를 숨겨놓은 시크릿 메시지였던 거지 이게. 그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봤더니 It can be identified야. 그럼 it이 계속해서 의미하는 건 뭐야? 이 secret message이자 common object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 물체는 can be identified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면 확인되어질 수 있다. 확인되어질 수 있는데 오직 언제만 확인되어질 수 있냐면 it is viewed래. 그러면 it이 의미하는 건 지금 common object니까 그 물체가 혼자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물체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보여지는 거지. 물체는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얘가 무슨 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 BPP로 해서 수동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물체가 어디서 보여지냐면 특정 각도에서 어떻게 될 때만 보여질 때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 특정 각도에서 그 물체가 보여질 때만 얘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고? 확인되어질 수 있다고. 근데 선생님 여기서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왜냐면 우리도 준비합시다. 이 한 문장 분명히 욕심낼 거야.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욕심낼 거거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님 변형 다 보여줄게. 일단 의미 먼저 정확하게 봐봐. 그 물체가 특정 각도에서 보여질 때에만 어떻게 되어진다고? 인지되고 확인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방법은,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문장 전환이 돼. 이때 강조구문. 근데 이때 강조구문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때 강조구문의 핵심이 뭐야? it과 비동사 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애를 끼고 대스 쓴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뒤에다가 쓰는 거지. 이게 이때 강조구문의 핵심이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 이때 강조구문으로 만들잖아? 그럼 이거 이때 강조구문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it과 비동사 시제 봤더니 can be, is니까 it is 쓸게 나도. 그 다음에 강조되는 포인트가 어디야? only when이지. 맞지? 그러면 어디부터? only when부터 쭉 써서 어디까지 쓰는 거야? angle까지 써야 되지. 한 덩어리니까. 쭉 써서 어디까지? angle까지 썼어. 그러면 얘들아 강조되는 부분 다 나왔어. 그러면 누구로 닫아야 돼? 뒤에 대수로 이제 닫아볼까? 그러면 대수로 이제 이렇게 닫았어. 그러면 누가 남아? It can be identified가 남아있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뒤에다가 이제 it, 이것도 색 바꿔줄게.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It can be identified를 이제 마저 쓰면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해됐니 이거? 어떻게 바꾼 건지? 해석은 똑같지?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인지되어질 수 있는 건 오직 뭐 할 때이다? 그것을 특정 각도에서 볼 때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잖아. 강조구문으로 바꾼 건 이해됐죠? 그러면 선생님은 오히려 두 번째를 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너네 학교가 문제 많이 바꿔내는 건 너네도 이번에 느껴봐서 알 거잖아. 두 번째는 얘들아 뭐로 낼 거냐면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시작할게. 얘를 우리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얘들아 영어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로 빼놔야 가장 잘 보여? 문장 맨 앞으로 빼놔야 가장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의도적으로 강조시키기 위해 어디로 빼? 문장 가장 앞으로 빼. 그럼 이제 너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도치가 떠올라야 돼. 왜? 도치라는 문법은 강조구문에서 나온 거거든. 우리가 도치를 왜 시키는 거야? 특정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으니까 어디로 뺐지? 강제로? 앞으로 뺀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필자들한테 또는 독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나 강조돼서 나왔어를 도치를 표현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또 강조하고 싶으면 only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angle까지 원하면 뭐 할 수 있지? 문장 맨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지. 그러면 나 맨 앞으로 빼볼게. 그럼 대문자로 어떻게 써야 돼? only when으로 해서 문장이 먼저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쭉 나와서 덩어리로 어디까지 나와야 돼? 누구까지? angle까지는 나와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얘 강조돼서 나오면 얘들아 it can be identified 남았지? 저거 뭐 시켜야 된다고? 도치 시켜야 되지. 그럼 얘네 둘의 위치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러면 뒤에 이제 어떻게 연결될까? can it be identified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야? 어떻게 돼 있다? can it be로 해서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 바뀌어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문장 잡아줬으니까 얘는 별 3개를 달아놓겠습니다. 왜냐면 노림 포인트죠.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이해가 돼야 돼. 설명이 이해됐죠? 넘겨도 되나? 그러면 넘겨서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선생님이 독해 기술 중에 무슨 얘기했냐면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일단 묶어보는데
지금처럼 컴마 있고 다음에 누구 나오면 주어 동사나 아니면 뒤에 새로운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으로 그냥 바로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catch message. 메시지를 뭐 하기 위해서? catch. 포착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메시지 숨겨놨다 그랬잖아. 그러면 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명령문 나왔네? look for. 찾아봐. 뭘 찾아보냐면 arrow. 화살 찾아보래요. 근데 이 화살 어디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네요. 그림의 어디 쪽에?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뭐 해보라는 거지?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메시지 찾으려면 그림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뭐가 보일까? 화살표 모양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어려운 내용 다 했으면 넘겨봐도 되니? 넘겨봐도 되죠? 지금 많이 안 빠르지? 괜찮지?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then 그리고 나서 view라는 명령문으로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view는 얘들아 보다라는 의미니까 명령문으로 나왔으니까 봐라고 명령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봐봐? 그 그림 좀 한번 봐봐. 어디로부터? From that angle. 그 각도로부터. 그 각도는 어떤 각도야? 화살표가 찌르고 있는 각도겠지. 그 각도로부터 그 그림을 한번 보래. 근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뒷부분 은근히 해석 못하니까 볼까? With your nose directly야. 너의 코를 직접적으로 against 갖다 대보라는 거지. 어디에다 갖다 대보래? 종이에다가 직접적으로 코를 이렇게 뭐 해봐? 갖다 대보고 보래요. 그러면 그리고 나면 secret message, 비밀 메시지가 will appear 어떻게 될 거야?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특정 각도에서 내가 이거를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뭐 한다는 거야? 보인다는 소리네. 그치? 그랬더니 나타났네요. 그 등장. It is a skull. 그것은 바로 뭐였어? 해골이지. 해골이 spread out, 퍼져 있었대요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여기 이 대명사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secret message인 거죠. 그 secret message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였다고? 해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골은 was a reminder. 이 해골은 얘들아 reminder는 떠올려주는 것이란 뜻이지. 상기해주는 것. 해골은 얘들아 뭘 떠올려주는 거지? 죽음을 떠올려주는 게 해골 상징물이죠. 그 다음에 뒤에 동격구 나왔지. 이거는 바로 뭐냐면 굉장히 흔한 주제죠. 어디에서? 르네상스 예술에서 굉장히 흔한 주제이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해줬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it stands for야. 그럼 이번에 it은 또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계속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이 it은 해골이 되는 거죠. 이 해골은 stands for는 무엇을 상징하다. symbolize랑 그래서 동의어지. 그러면 이 해골은 뭘 상징하냐면 짧고 의미가 없는 삶의 본질을 뭐 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해골의 상징물 뭐야? 어차피 너 오래 못 살아. 이런 삶의 무의미한 속성을 지금 짚어준 거지. 그 다음 빨간색으로 별표 3개 들어갑니다. 왜? 이번에 얘 보니까 문제 무조건 출제할 거니까 학교에서. 저거 학교에서 무조건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우리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선생님이 그럼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누가 있냐면 may have pp가 있죠. may have pp는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약한 추측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뭐뭐일지도 몰라 라고 해서 굉장히 약하게 할 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must have pp가 있어. must pp는 언제 쓰는 거냐면 강한 추측일 때 쓰는 거야.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hould have pp가 있습니다. should have pp는 언제 쓰는 거냐면 후회할 때 쓰는 거야. 후회 표현.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 문제 출제할 때 학생들한테 가장 놀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수능에까지도 나오니까 한번 선생님 팁 줄게. must have pp랑 should have pp 이 두 개를 객관식으로 혼동되게 되게 많이 내. 근데 이 본질을 내가 얘기해 줄게.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건 must have pp로 썼다는 건 그 동작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should have pp의 본질을 잘 봐봐. 했어야만 했는데지.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의미 뭐지?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야. 그렇기 때문에 should have pp가 맞을까 must have pp가 맞을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한 거고 얘는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I failed the exam. 나 못 떨어졌대. 시험에 떨어졌어. I must have studied harder이라 그랬어. 나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얘기했거든. 앞뒤 맥락 맞니? 맞아?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공부를 사실 열심히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must have studied harder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돼? I should have studied harder이라고 얘기해야지. 방금 말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와봐. 그러면 얘들아 must have painted 나왔다는 건 어떻게 쓰겠다는 거지? 강한 추측으로 쓰겠다는 거지. 강한 추측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 예술가. 그 예술가는 지금 뭐야? 착시 예술 그리네지? 그 예술가는 그림을 그렸음에 틀림이 없어. 뭘 그렸음에 틀림이 없어? 해골을 그렸음에 틀림이 없어. 근데 왜 그린 걸까 하고 봤더니 to remind A that B지. 여기서 us는 뭐가 되냐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that 뒤에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해골을 그린 이유는 뭐야? 우리한테 뭐 해주기 위해?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뭘 상기시켜줄 거죠? 우리도 언젠가 뭐 할 것이라는 걸? 죽는다는 것을 뭐 해주기 위해? 상기시켜 주기 위해 그림을 그렸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솔직히 말하면 must나 약한 추측인 may 정도까지는 가도 되지만 should로 바꾸면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그렸어야만 했는데 라는 건 그리지 않았다가 되니까. 문법 이해됐죠? 핵심 문법 구간 넘겨도 되나? 넘긴다. 그러면 넘겨서 이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 얘들아 however를 세모 쳐볼게. 그럼 내용 다시 뭐 하겠다는 소리야? 내용 다시 한번 뭐 해보겠다? 뒤집어 보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봤더니 하지만 그 예술가는 may not have wanted야. 여전히 얘들아 지금 우리 문제 포인트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진짜 중요하냐면 요 병렬구조 문제 내면 너네 이거 엄청 걸린다. 병렬구조 문제 내면 저게 병렬이 어디서 되는 건지 선생님이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잡아줘 볼게. 해석 똑같이 하면서 따라와봐. 예술가들은 may not have wanted 뭐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뭐 하는 걸? frighten 겁을 주다지. 누구를 겁줄 거야? viewers 보는 사람들을 겁주는 걸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얘들아 겁준 건데 뭐로 겁줄 거냐면 너무나 직접적인 뭐로? 이미지로. 여기서 말하는 너무나 직접적인 이미지는 사실 뭘 얘기하는 거야? 대놓고 해골을 막 보이게 그려놓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to direct는 너무나 직접적인 이미지와 함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겁주는 걸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hid the message. 그래서 아마 메시지를 뭐 해놨을지도 모르는 거야? 숨겨놨을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hid는 사실 누구랑 병렬이냐면 앞에 사실 누가 있는 거야? may have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쓰면 너네 좀 헷갈리니까 정확히 표기해 줄게. 원래 이 앞에는 사실 누가 있는 거야? may have가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병렬을 어떻게 뜬 거냐면 pp1 그 다음에 pp2 이렇게 병렬 뜬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너네한테 굳이 짚어주냐? 어떻게 니네가 착각을 하냐면 여기서 병렬됐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엄청 해. 그러면 너네도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누구를 바꿔? to hide나 hide로 바꿔놓는다고. 그러면 너네가 순간적으로 못 잡아. 그래서 얘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딱 이해를 해봐. 내가 왜 안 되는지 이거 보여줄게. 여기에 to hide가 되면 왜 안 될까? to hide가 되면 may not have wanted to hide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석돼? 메시지를 숨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가 되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병렬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병렬 정확하게 잡아서 이제 최종 해석해주면 이거지. 하지만 예술가들은 너무나 직접적인 이미지로 시청자들을, 이 보는 사람들을 겁주는 건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한 거야? 메시지를 뭐 해놨을지도 몰라? 숨겨놨을지도 몰라 라고 약한 추측한 거지. 그쵸? 아직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약한 추측으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the painting, 그 그림은 아마도 걸려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 그림이 걸려있는데, 왜냐면 얘들아 헝 자체가 그냥 걸려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은 걸려있는데 어디에 걸려있냐면 on a wall, 벽에 걸려있죠. 근데 벽 위치 중에서도 어디? right beside가 뭐뭐 옆에거든. 근데 이 beside가 항상 내신법에 나올 때는 누구 조심해야 되냐면, 얘들아 beside랑 누구는 완전 다른 거냐면 beside는 아예 다른 거예요. beside는 무슨 뜻이야? 게다가라는 in addition에 대한 동요야. 근데 그냥 beside는 얘는 누구랑 동요야? next로 뭐뭐? 옆에란 뜻이지. 그래서 두 개 완전 달라. 그래서 바로 어디 옆에? 계단 옆에 벽에 그 그림이 아마도 걸려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그림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그 결과 so that, 그 결과. 왜냐면 우리가 이번 핵심이 so 형부 대시지. 걔랑 얘 헷갈리면 안 돼. 얘는 so랑 대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 얘는 결과용법이야. 그 결과 이제 누가? viewers, 그림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동안? while coming down, 뭐 하는 동안? 계단으로 뭐 하는 동안? 내려오는 동안 이 사람들이 could see,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는 거야? 해골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이 해골이 보이려면 어느 방향? 요 방향으로 보여야 된다는 소리겠지. 계단 내려오면서 보여야 되니까. 그치? 어디서 보여질 거냐면 그것의 원래 모양에서 아마 계단을 내려오면서 보면 이 뷰어스들의 해골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네. 됐나? 여기까지? 됐죠? 뒤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자를게. 볼게. Painting Landscape of Dreams야. 여기서만 봐도 이미 지금 무슨 얘기할지 뿜뿜 풍기는데, 꿈의 풍경을 뭐 해보라고?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제부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 분명히 또 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봤더니 지금 르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벨기에 화가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어고, 이 사람이 understood, 뭐 했지? 이해했지. 이해하는데 뭘 이해하냐면 얘들아 one thing에서 사실 문장 끝난 거야. 한 가지 것을 이해하는데 better than anyone else, 그 밖에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너네 항상 else 붙으면 은근히 해석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else 붙으면 그 밖에만 붙이면 돼. 그 밖에 누군가보다 더 잘 한 가지 것을 이해했대. 그러면 누구보다도 한 가지 것을 이해했다는 건 저 한 가지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문법 포인트는 오히려 뒤에 있거든. 이 that은 얘들아 뭐냐면 동격 접속사예요. 얘가 왜 동격 접속사면 앞에 명사 있지. 명사 있고 누구 나온 거야? that 나온 다음에 뒤에 이제 무슨 문장 나올 거냐면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완전한 문장.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접속사? 동격 접속사다. 그러면 그대로 풀어주면 common, 흔한 everyday objects, 이런 일상 어떤 물체들이 can be painted,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 그림 그려질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놀라움을 주는 방식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었던 사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르네라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 뭐야?
이 사람은 일상 물체가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구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빨리 깨우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그 다음 봤더니 his paintings, 그의 그림이 represent objects, 물체를 나타내.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내지. 상세하게 나타내지만 결국 뒤에가 핵심이니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떤 역할까지도 얘는 하냐면 they differ from how we see reality. 우리가 뭘 보는 방식? 현실을 보는 방식과는 differ, 뭐하다? 다르다라고 얘기했네. 그럼 대명사 또 다 정확히 잡아볼까? 이 they가 의미하는 건 뭘까라고 얘기했어. 그것들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법과는 좀 달라. 그러면 they가 의미하는 건 his paintings겠지. 그의 그림들이겠지. 그러면 그의 그림들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건 지금 르네의 그림도 현실과 약간 다른 모습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그치? 그러면 이제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For example, 예를 들어 look at a lady. 이 여성 좀 봐봐. 그림 속에 있는 여성. 그럼 그림 속에 지금 한 여성이 보일 거야. Where is she riding? 그녀 어디에서 올라타 있니? 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서 말을 타고 있니? 라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is she in front? 그녀는 뭐뭐 앞에, behind는 뭐뭐 뒤에, among은 뭐뭐 사이에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명구 3개가 병렬로 다 추리스를 공통 목적으로 받는 거지. 그녀 나무 앞에 있는 거야? 나무 뒤에 있는 거야? 아니면 또는 나무 사이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지. 이 질문만 봐도 사실 그림이 유추가 될 텐데 결국 이 여성이 말을 타고 있는데 얘가 나무보다 앞에 있는 건지 나무보다 뒤에 있는 건지 혹은 나무 사이에 있는 건지 이게 착각이 되는 그림이겠지. 그치? 그러면 the image feels real. 그 이미지는 feels real. 진짜처럼 느껴져.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기는 했지만 we cannot explain.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설명할 수는 없다. 뭐를 설명할 수는 없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뭐 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빨간색으로 좀 바꿉니다. just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가정법이에요. 왜 가정법이라는 걸 내가 강조하냐면 가정법은 우리가 이 다음에 was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지? 원로에서 비동사를 통일하죠. 문법적으로 쓰면 it was였겠지. 근데 가정법이니까 it were a dream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as if 해석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러면 마치 그것이 하나의 모인 것처럼 꾸민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것을 뭐 해낼 수는 없어. 설명해낼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이런 마그리티는 belong to, 이번에 동사에선 belong to 좀 공부해 두셔야 돼요. belong to는 얘들아 자동사야. belong to는 어디에 속하다. 근데 내가 방금 자동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얘 무슨 태 쓸 수 없어? 수동 태 쓸 수 없으면 belong 다음에 무조건 to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belong만 못 써요. 그러면 마그리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art movement, 한 예술 운동에 속해 있어. 근데 그 예술 운동은 called, 불려졌는데 surrealism, 초현실주의라고 불려지는 이런 예술 운동에 속해 있었지. 그치? 그러면 surrealist painters,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봤더니 이런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try를 시도했지. 이 사람들은 시도했는데 뭐 하려고 시도했어? To capture the world. 세상을 포착하려고 시도했지. 근데 어떤 세상? 바로 human unconscious지. 인간의 무의식의 works, 작동 방식을 포착하려고 시도했네. 근데 뭘 통해서? Through fantastic images. 굉장히 판타스틱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래서 초현실주의 화가의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네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 굉장히 놀라운 이미지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인간의 무의식의 이런 작동 방식을
포착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넘겨도 되나? 넘겨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너네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think of A as B예요. think of A as B. think of A as B는 무슨 뜻이냐면 A를 뭐라고 여기다? B라고 여기다. 그러면 여기 봤더니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뒤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예술을 뭐라고 여길 수 있어? illusions. 어떤? illusions. 착각의 역사라고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 우리 배운 대로 또 분사구문 접근해봐. ing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through art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누구 나왔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이 앞은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얘는 뭐란 소리야 기본적으로? 분사란 소리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s we look at the world through art나 또는 if가 여기서 맞을 수도 있으니까 if we look at the world through art 이런 식으로 해서 접속사로 나갈 수 있겠지. 맞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봐.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면? 세상을 본다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약간 가정적인 의미니까 접속사를 2%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뒤에 동사 좀 공부해볼까? 얘들아 여기서 너네 이런 것 좀 알고 있어야지. come to 동사 원형. com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냐?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야. 뭐뭐 하게 되다. 그러면 우리는 come to appreciate인데 appreciate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appreciate 첫 번째 감사하다, 두 번째 감상하다, 세 번째 이해하다, 네 번째 진가를 알다. 그러면 저기선 뭐겠어? 감상하다가 되겠지. 그쵸? 지금 미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 감상하게 되겠지. 감상하게 되는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감상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면구로 묶었어. 전면구로 묶었더니 어떤 모습 보이냐면 이렇게 되네. unexpected가 형용사 1, surprising이 형용사 2, and 다음에 fresh가 형용사 3가 다 perspectives 병렬 구조로 수식해 준 거지. 관점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관점? unexpected, 예상치 못했던 관점이죠. 상상 못했던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urprising,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관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fresh, 매우 새롭고 신선한 저런 접근법을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는가? 감상할 수 있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얘들아 형용사 ed, ing 이거 좀 구분해야 되거든. 일일이 좀 볼게 얘들아. 접근법인데 이 접근법은 뭐 했던 거야? 내가 예상을 아예 못했던 접근법이지. 그치? 못했던 접근법이니까 당연히 수동으로 ed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접근법 자체가 나한테 뭘 주는 거야? 놀라움을 주고 있는 거지. 감정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ing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마지막에 형용사 병렬해서 저 형용사 쓰임까지도 좀 정확하게 형태 봐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뒤에 문법 포인트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포인트.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수형부대시야. 수형부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이 painted grapes, 포도를 그렸어. 근데 이 포도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해서 that부터 동사로 해서 꾸며준 거지. 주격관계사로. 그 포도는 어떤 모습 보였는데? 하고 봤더니 so 형부 대신에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하다. 그러면 그 포도들은 너무나 real, 진짜인 것처럼 보여서 새들도 try to eat them, 그것들을 뭐 하려고 시도했다? 먹으려고 시도했다 해서 so 형부된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문법 문제 이번에 다 준비해놔야 되니까 뭐까지 얘기했어? 여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가 나오면 앞에 가려보면 된다 그랬지. 비동 여기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 자리잖아. 보어 자리에 누구는 못 써? 부사는
못 써. 그래서 앞에 so를 가려보면 저기가 필요한 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Tom became so bored that이야. 그러면 또 우리가 보이는 거 그대로 볼까? 여기 so 보이고 여기 누구 보여? that 보이죠? 그치?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볼게. 여기 bored는 얘들아 지루한이지. 그럼 여기도 우리 볼까? boarding이야, bored야, 아니면 boredly야 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확인해보자. 탐이란 사람은 became은 무엇이 되었다지. became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2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 없다고 치면 여기는 부어 나와야 될 자리지. 그러면 형용사 쓸 건데 그러면 boring도 되고 bored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탐이 boring을 했다는 건 ing를 했다는 건 탐이 지루한 감정을 남한테 준 거지. ed가 된 건 탐이 지루한 감정을 받은 거지. 근데 뭐 했을 때 받아서 he started reading magazines. 얘가 뭘 읽기 시작했대?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지. 그러면 얘가 본인이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는 건 본인이 지루한 감정을 남한테 준 거야? 본인이 받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책 읽기 시작했겠지.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누구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the line, 그 줄은 was so long, 너무나 뭐해서 줄 너무나 뭐해서 길어서 he were to wait for hours, 그녀는 수십 시간을 몇 시간을 기다렸어야만 했다. 이거는 사실 건드릴 게 없을 정도로 쉬웠죠. 뒤에 거 봐도 되니? 하나 더.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지 얘들아. must have pp, may have pp, should have pp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이건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지. 예술가가 must have painted야. 여기 지금 어떻게 썼냐면 must have pp로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거 해석 뭐야?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강한 추측이지. 미술가는 해고를 그렸음에 틀림이 없어. 근데 뒤에 왜 이렇게 썼다 그랬어? 뭐뭐 하기? 위에서. remind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us가 간접 목적어고 그 다음에 누가? that부터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언젠간 뭐 한다는 걸 죽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림을 그렸음에 틀림이 없다. 저기 뭐로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없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심지어 얘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냐면 이거 must paint도 안 됩니다. 그냥 must paint로 써도 안 돼. 왜? must paint로 쓰면 그림 그려야만 한다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림 현재 그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렸겠지라고 과거를 강하게 예측 확신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must 동사 원형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저기서.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작은 소년. 작은 소년이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 must have seen.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작은 소년이 뭐 했음에 something scary, 뭔가 굉장히 무서운 것을 봤음에 뭐하다? 틀림이 없다. 그럼 분명히 뭔가 보고 있겠구나 라고 지금 강한 확신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음원, 그 여성이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어? must have mistaken me. 오해했음에 틀림이 없어. 누구를? 나를 오해했음에 틀림이 없어. for somebody else. 그 밖에 누군가와. 그래서 다 강한 추측으로 간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죠? 됐니? 여기까지 해서 설명 완료하고 다시 보도록 하세요.